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빌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빌류여앙이라. 제악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8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젊으신 분들은 제 제목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에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자, 금리가 좀 이상한데 금리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베센트가 3% 성장했다. 내년엔 번영한다. 이거 다 구라뻥인 거 아시죠? 잘 판단하시고요. 미 증시 낙관, 나홀로 호황, 3% 성장 자신. 돈을 풀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금리 발표 앞두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자, 금리 인상 시사 했죠? 일본에서. 근데 160엔? 아무튼 잘 보시고요. 특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미국 경제 K자형 양극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수출이 뭐 증가했다고, 이것도 좀 뻥카인 것 같은데 잘 보시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은값이 사상 최고를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주요 상승 원인이 이제 뭐 산업 수요 폭증이다, 뭐 특히 첨단 산업 공급 부족이 있죠. 그다음에 투자 수요 증가, 안전자산 선호, 금대비 저평가, 높은 변동성, 이런 얘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금이 상승하는 거는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놨지만 재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은 산업재뿐만 아니라 여기 안전자산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결국엔 공급만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면, 그리고 구독자님이 지금 3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앞으로 품절 사태, 그러니까 은을 공급을 못 받으면 은값은 천정부지 올라갈 겁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트럼프라든가 베센트라든가 이런 애들이 숨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왜? 가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은값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은값이 지금 한 60달러, 58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100달러 넘어가면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조만간입니다. 내년에.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오라클 AI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I의 대표 주자라고 할 만하지요. 이런 애들 잘 보시고. 그런데 오라클 주가는 고점 대비 지금 현재 46% 빠진 상태고요.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자, 실적 전망은 이렇게 살짝 올라왔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 대세 하락은 시작이 됐고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자, 미 선물 시장 지금 살짝 강보합인데 이제 한번 지나봐야 되겠죠. 이제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장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 끝났죠. 확실히 고점 대비 35% 빠진 상태에서 반등은 주고 있지만 힘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 폭락 반등, 지금 2차 폭락 준비 중에 있고, KBWB 역사 쓰고 있습니다. KRE는 은행 위기 촉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네, 은행 2023년, 2020년, 그 다음에 2009년. 그래서 앞으로 내년 때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될 것이고요. 자,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지난 11월 20일 날 발표가 됐는데 못 올라갔어요. 예. AI 끝났다고 보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 좀 보겠습니다. 애플은 고점 부근에서 좀 밀렸죠. 네. 자, 밀린 상황이라는 거. 지금 대형주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애플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자, 구글도 비슷한 상황. 고점 부근에 있고, 아마존 밀리고 있고요. 자, 브로드컴이죠? 네, 예. 얘도 잘 보셔야 되는. 그래서 얘도 보시면 1조 8,400억인데, 살짝 실적이 좋았지만, 컨센서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는 끝난 상황. 고점 대비 26% 빠져서 반등 나오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입니다. 쌍봉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TSMC 어떻습니까? 예. 고점 부근에 있는 SMCI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AI 버블이 차트로 보면 붕괴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네, 꼭,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코인 망했죠. 주식도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차트 있는 그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이상한 베이비들 와갖고, 이상한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살려줬어요. 근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지금 그런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착실하게 실물 금융과 현금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쪽 주식 쪽에 있는 애들이 저를 흔들라고 아주 잘 발광을 하는 거죠. 잘 판단하시고요. 부동산도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댈 데가 없는데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가격이 30년을 보면 쭉 올라오다가 주봉이거든요. 다시 살짝 내려왔죠. 자, 금리 인하 사인인데도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누군가가 그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죠. 누구겠어요? 딱 하나 나오죠. 중국 애들입니다. 일본 애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10년물은 요거 가격이 112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보시고 그래서 국채 10년물 보시면 요때부터 자 9월 초부터 해서 요 박스권 유지하고 있죠.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소위 말해서 글로벌 세력들이 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단기물은 내려오고 있죠. 3.7%까지 내려왔고요. 자 2년물 3.57 네. 그 다음에 5년물 3.72 네, 단기와 중기는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있는데 장기가 문제예요. 장기. 요거는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 좀 사줘야 돼요. 그래야 내려오는데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연준의 행보가 조금 이상하니까 4.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에 딱 한 가지 신호가 있는데 급격한 금리 인하가 되면 급격하게 내려갈 겁니다. 이때도 팬데믹 때도 보면 2018년 12월부터 해갖고 19년 팬데믹이 딱 되면서 반등 줬다 폭락시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하가 사인이 나오는 그게 뭐밖에 없습니까? 네, 위기가 터지는 거 침체 이슈. 네, 10년과 3개월 드디어 여기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0년과 2년, 네, 30년과 5년. 자, 그래서 요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기 터지는 게 팬데믹. 자, 보이시죠? 거의 다 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리먼 닷컴 대부조합. 그 다음에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터졌을 때가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한 얘는 1%, 10년과 2년은 1% 정도 되면 위가 빵 하고 터져요. 이때 닷컴 때도 그랬어요. 닷컴 때도 여기 보시면 닷컴 때는 좀 밑에 있었네요. 네, 밑에. 그래서 대부조합 사태. 그 다음에 10년과 3개월. 자, 10년과 3개월도 보면 네,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위기가 뻥 하고 터지는. 트리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비하자.
대공황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대공황 때는 여기에 역전이 700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NKL이 이슈가 됐는데 다 볼만한 지표가 원달러 환율이 내려올 겁니다. 달러도 내려오고요. 보시면 내려오죠. 지금 살짝. 근데 원달러 환율은 덜 내려오고요. 달러는 좀 세게 내려오는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호주 달러 강세. 그죠? 올라가면 강세니까. 유로 마찬가지 안 내려오죠. 강세. 자, 위안화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강세 흐름.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샀던. 그 다음에 문제의 엔화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 악어들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진짜 그때는 빤스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장기물이 요 엔화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는 왜 장기물이 왜 안 내려가느냐? 팔아서 그래요. 소위 말해서 중국, 일본 큰 손들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지금 많이 팔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의 변동성? 네. 30년물과 장기물, 20년물, 그 다음에 10년물의 변동성을 철저히 잘 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잘 보고요. 특히 금리도 잘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금이 4,200대 계속 유지하죠. 안 빠집니다. 절대로. 자, 현물입니다. 현물도 그래요. 4,200대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과 은이 오른다는 얘기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금과 은이 왜 오르냐? 해지용으로도 많이 삽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은 현물인데요. 거의 현물과 선물이 비슷해요. 지금 공급의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생존 차원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금 재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달러의 어떤 위기,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겠느냐? 뭔가가 조치가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요. 자, 금원비입니다. 계속 내려오죠. 은값이 튀니까 얘도 내려온다. 그럼 우리는 한 번쯤은 털어줘야 되는데 30 정도 왔을 때 금원비가 털어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닥터 커퍼, 구리도 올라가죠. 지금은 상품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 물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베센트가 안 하죠. 좋아질 것이다만 얘기하지. 위기 터진 다음에는 나 몰라 이러죠.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밀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측정이고요. 국내에 상장된 밀 ETF고요.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죠. 가스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정화될 것이고요. 자, 유가도 지금 보시면 60달러 지금 딱 지키고 있죠. 향후 몇 년 내로 쫙 올라가는 이런 어마무시한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실물 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황상 주문하면 3개월 걸린답니다. 나중에는 또 뭐죠? 6개월, 1년, 그 다음에 구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철저하게 생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으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존이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입니다. 쌍봉이죠. 다우죠. 얘도 거의 쌍봉입니다. 그 다음에 S&P 500 빅스입니다. 얘가 이제 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이죠. 얘도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고 계속해서 갈 것이다. 갈 수도 있어요. 고점을 넘어서 갈 수 있고, 뭐 8천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했고 반등 정도 지금 수준인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10월 30일 고점을 넘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짜 잘 봐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월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3개월 정도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2개월 이렇게 고점 만들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 끝나봐야 알겠지만 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한 2달 고점 잡고 내려오고 2달 한 고점 잡고 내려오고 이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지금 12월 오늘 8일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려온다, 여기 솔직히 말해 25,000을 깬다,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냐 주식이냐는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운이 많이 올라간다, 금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소위 말해서 대형 레거시, 대형 유튜버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냥 참고만 살짝 하시고요. 베센트인가 베제란가 아무튼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미국 서민들은 죽겠다고 난린데 뭐 성장이 어떻고 개구라치고 있죠. 아무튼 잘 판단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물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짜 꼬꾸라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철저히 준비하시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각자 준비하고요. 어떤 더그 베이비들이 와서 트랄 발광을 하건 말건 그건 상관없이 금은 달린다. 은도 날아다닌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주식 좋으면 주식하면 되고 금과 은이 좋으면 금과 은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하면 골로 갈 수가 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